요즘 미국과 중국 관계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이 엄청난 긴장감의 한가운데 바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물 지도자의 시대.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오늘날 세계는 강력한 개인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치 시스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한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이 국제관계의 방향을 확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시진핑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거물 지도자의 시대. 우리는 보통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충돌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대 위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트럼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지도자들은 정말 예측이 어렵고 또 아주 강력한 개인적인 의지로 국제 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그들의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경, 숨겨진 목표, 심지어는 감정적인 반응까지 분석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강력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시진핑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페르소나를 한번 해독해보죠. 도무지 표정을 알 수 없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뭔지 말입니다. 마치 모나리자처럼요. 희미하게 웃고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의 표정이나 몸짓에서는 어떤 속내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아니고요. 아주 계산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계속 추측하게 만들고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죠. 세계 지도자들이 그를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요. 그의 전임자들을 떠올려보면 확 와닿습니다. 예전에 덩샤오핑은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대중과 어울리는 그런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로 와서는 어때요? 그런 인간적인 교류나 개방성은 싹 사라지고 오직 딱딱한 격식과 거리감만 남은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혼란의 용광로 속으로 말이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혁명 영웅으로 존경받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숙청당했습니다. 심지어 친어머니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아들인 자신을 당국에 고발해야만 했어요. 15살짜리가 학교도 못 가고 낯선 시골에서 수년간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이런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어린 시진핑이 뭘 배웠을까요? 생존 법칙이죠. 절대 속마음을 보이지 마라. 진짜 생각을 말했다간 큰일 난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누구보다 더 붉은,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공산주의자인 척 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개인사가 그의 통치 이념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의 머릿속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그 이념의 핵심에는 레닌주의적 규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개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같은 건데 여기엔 좀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당한테 16년 동안이나 숙청당하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 그건 당의 이익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미국을 보는 시각으로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적이다. 둘째, 미국은 파트너? 아니요, 그냥 경쟁 상대, 적일 뿐이다. 셋째, 미국의 최종 목표는 우리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라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세계관이 그의 거대한 야망에 불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꿈이죠. 중국을 다시 세계의 중심,
그가 생각하는 정당한 위치로 되돌려 놓겠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의 중국의 꿈이라는 건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과거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그 굴욕의 세기를 끝내고 잃어버린 위대함을 되찾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에요. 군사력,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세계가 핵심 자원 같은 걸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과거 청나라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만을 통일하는 것.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그의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걸린 숙명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지금 시진핑의 야망과 불신 때문에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면에는 무려 150년이 넘는 길고도 복잡한 교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깊은 역사가 지금의 갈등 속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는 글쎄요, 아무도 모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개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와 트라우마가 과연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할까요?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의 과거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